개정안을 아니 이게 만약에 허용되는 거라면 개정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냥 쓰면 되지. 말씀대로라면. 이제 현장에서 실제 느낀 게 있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캐터랩의 하주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귀중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본에 가까운 데이터일수록 성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개인 영상 정보의 원본 이용에 따라서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증가되는 것 역시 분명하기 때문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인 최소 수집의 원칙에서 멀어지고 또 핵심적인 정보 주체의 권리인 동의권과 삭제 요구권 등의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부담은 모두 정보 주체인 국민이 지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신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과정의 문제로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가 있어서 신뢰 회복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면 정보 등 더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만큼 해킹과 같은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등 다른 영역에서는 오히려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임직원들이 고객들의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관리 소홀로 고객의 GPS 데이터가 노출되는 사례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프라이버시와 혁신 사이 새로운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저는 글로벌 플러스 원이라고 이름 붙인 마인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수능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전교 6등 학생이 전교 3등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3, 4, 5등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과소규제 역시 과대 규제만큼이나 위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진국 규제 환경과 발맞추되 한 발짝 더 혁신 친화적인 제도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원본 개인정보의 이용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로봇을 시작으로 제조, 의료 등 개별 사안별로 기업의 수요와 국민 권리 보호 사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빠르고 더 유연하며 더 전문적인 특례 허용이 가능한 방식의 제도와 조직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장독과 구더기 얘기를 자꾸 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을 막을 수 있으면 그 제도가 필요하면 써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는 예를 들면 도로의 실제 영상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자체가 대부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인공지능이 그 얼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남의 얼굴 다 보고 거리를 다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유출이 된다든지 또는 누군가가 그걸 빼가지고 무슨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여기 있었네 뭐 이런 것들을 악용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 악용을 막을 연구를 해야지. 그 악용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원본을 가지고 학습하지 마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저를 잘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식 정확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법제화하려고 하는 그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예를 들면 테슬라나 이런 회사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사례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테슬라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도 제3자한테 보낼 때는 익명 처리해서 보낸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몇 년 전에는 회사 개발자가 이용자들 모르게 이용자의 굉장히 개인적인 상황의 그 영상을 보면서 개발자들끼리 그 돌려보고 이러다가 스캔들이 나고 이런 그러니까 식의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만나고 있더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스캔들이 몇 차례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뭐 법제도도 만들어지고 회사 차원의 정책도 만들어지고 이런 그 경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악용을 못하게 해야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본 영상 아예 보고 학습하지 못하게 해라. 아예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독을 싹 없애버리고 우리 사 먹자.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님 갖고 계신 그런 문제의식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담고 저희가 제도를 만들고 이제 그걸 아예 법으로 만들고 빨리 하면 해결되겠네요. 네. 이거는.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기업 입장 한 번만 좀 더 들어보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제 내용에 살짝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제 자율주행 실제형 누적거리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 가장 많은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국내 자율주행 개발업체 오토노머스 A2C 대표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기술을 하다 보니까 회사 이름도 조금 어렵긴 한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AI 그 학습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실제 도로에서 데이터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AI 학습을 위해서 회사 내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다가 개발이 끝나면 사실 이 데이터는 좀 폐기를 한다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사실 뭐 비식별화를 해서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왔지만은 갈수록 운행되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AI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갈수록 더 많은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기존 방법으로는 어렵고 이제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기업이 유출된 그 데이터 기업이 책임을 지는 식으로 뭐 해서 문제를 한다고 한다면 아주 과징금을 아주 고액으로 때린다든지. 철저히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빠르게 기업에게 책임을 넘기고 기업이 대신 그만큼 빠르게 기술 개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면은 이 문제는 오히려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또 발언 기회 얻은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뭐 편하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된다 해가지고 사실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를 가장 많이 이제 크게 개발하다 보니까 현재 요즘에 뭐 미국, 중국 아까 발제 내용이 있었지만은 미국, 중국에서 뭐 자율주행이 굉장히 빨리 치고 달리고 있고 국내는 이런 규제 때문에 뭐 많이 좀 느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기업가 입장에서 이거는 사실 규제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핑계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 기업이 미국, 중국에 뒤처지는 건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저는 오늘 이렇게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주행에 한해서만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규제를 풀 때가 아니라 예산을 풀 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지금 미국의 웨이모라고 하는 자율주행 글로벌 1등 기업이 사용하는 예산이 1년에 5조 원입니다. 기업 하나가 사용하는 돈이 이제 5조 원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보다는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들 위주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술 개발 따라감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AI를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기업에 가진 역량이나 뭐 일당백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왔었지만은 갈수록 이제 AI 기반으로 기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뭐 GPU를 구축해 주시겠다, 뭐 R&D 자금을 많이 주시겠다 하는데 일단 조금 요청이 있다면은 정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이 GPU를 뭐 LLM 학습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은 저희 같은 자율주행 기업이나 로봇 업체에도 좀 이렇게 특별하게 배정을 해줘서 할당을 해주시는 형태로 아니면은 이런 거를 별도의 어떤 단체에서 구축을 해서 전용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미국이나 중국처럼 거대 자본을 기업에 운통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저희도 어느 정도 뭐 미국,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양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 기술에 맞춰서 빨리 양산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신다거나 뭐 보조금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 중에 현재 있는 기술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주신다거나 하면서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나는 구조로 그림이 그려진다면 사실 민간 투자자들이 뭐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도 투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도 이런 자금에 대한 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그건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